그 ITP의 이 사이트와 카페에는 제가 2006년도 1월 달에 붙었거든요. 제가 이제 78회 기술사인데, 이때에 그 ITP 카페하고, 이때부터 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죠?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사실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1위 달성은 제가 보증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IT를 포함해서 전체 전국의 기술사는 63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63개의 기술사 종목 중에서 우리 ICT 종목은 3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그 정보관리 기술사, 두 번째가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세 번째가 정보통신 기술사입니다. 그래서 LG U+나 KT의 일부 통신하시는 분들은 통신 기술사 쪽으로 보고요. 보통 소프트웨어의 기획에서부터 IT에 대한 전반적인 DB에서부터 보안 네트워크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쪽에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정보관리 기술사와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보시면 뒤에 맨 앞에 나오겠지만 여기 앞에 종목 이름 쓰는 데가 있어요. 그 종목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 개의 종목 이름을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어차피 쓸 거니까 그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전반적인 제휴에 대해서 같이 진행할 거고요. 저는 저 강정배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이베이의 중심으로 해서 회사를 다녔고, 잠깐 팀원에 있었고, 그 다음에 2012년도부터 14년도 동안, 한 2년 동안 그 스타트업 창업 준비를 해서 2014년도부터 해서 주식회사 ITP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로 현재 회사 경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카페는 82TH의 이 카페와 그다음에 itp.co.kr 여기에서의 온라인으로 대부분 여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의 강의장은 저는 현재 그 아지트라 부르는데 현재 그 아지트는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세 개가 있고 그다음에 강북에 두 개가 있고 강서인 영등포 지역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장은 전체 일곱 개가 있습니다. 일곱 개 중에서 한 개를 뺀 나머지 여섯 개는 다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회사 근처면 여러분들은 퇴근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가셔도 됩니다. 본인 자리만 청소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강의장은 24시간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 본인 자리 청소하고 가시면 아마 해당하는 그 온라인 플랫폼으로는 이거보다 더 좋은 플랫폼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기숙사 합격한 다음에 좀 기업 강의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 강의가 있고 그다음 9월 말에는 한전 KDN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1년에 꽤 좀 많이 하는데 그래도 국내에 한 200대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한 국내 기업은 사실 다 그래도 사업 관리 쪽으로 다 강의를 했고 저의 대부분 커리어는 이베이 쪽과 이 전자상거래 쪽에 PMO 쪽과 프로젝트 관리 총괄 이쪽으로 한 20년 했거든요. 이쪽이 주요 메인이고 그다음에 아마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제가 쓴 책 한 10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기술사를 공부하면서 이쪽에 쌓았던 지식을 책으로 저술을 했고 현재 ITP는 출판사로도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아마 출판까지 같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 쪽에 이 기술사라고 하는 이름은 영어로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PE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사로 서로 협약이 맺어 있는 동남아 더하기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이쪽은 기술사 하나를 따면 서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영어를 잘한다 이러면 기술 이민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국가 시험이다. 그 다음에 다른 국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험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것을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오면 우리 쪽에 IT 기술사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정보관리 기술사와 이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이 두 개가 있고 KT 에이지 U 플러스 일부 요 사람들은 이 해당하는 통신 기술사를 보시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이따 칠판에 적겠지만 우리 시험은 1년에 3번 있거든요. 1, 2월 달에 한 번, 4, 5월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7, 8월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각각 2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최종 2차 발표는 11월 달까지 끝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1년에 3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뽑을 때 보통 4, 5월 달에 적게 뽑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25명, 여기 25명, 여기 한 15명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5월 달에 합격자가 12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중에 한 명만 빼고 11명이 모두 ITP 심화반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기필반이 끝나고 심화반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가 끝난 게 137회가 시험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말에 136회가 아니라 137회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합격 인원이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5명 정도 예상합니다. 예, 보통 25명에서 20명 정도가 우리 심화반에서 합격자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까지 20년 동안에 나온 데이터는 유사할 겁니다. 자, 우리 시험은 기사 끝나고 4년, 산업기사 끝나고 5년, 대졸 6년, 전문대졸 8년, 그 다음에 무자격증 9년, 이런 식의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 인원, 요것을 끝난 분들이 대부분 시험을 응시하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30대 초반에 시험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반드시 끝나고 4년이 지난 사람이 아니라 1, 2년이 지난 사람이 어차피 합격 기간 1, 2년 걸리니까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도 서너 명씩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66년생 내지 68년생까지 아직까지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제가 지금 기숙사 합격한 지가 만 20년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 현재 수업을 듣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시험은 1년에 2번이에요. 아니 1차와 2차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1차와 2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그죠? 잠깐 좀 설명이 필요해서 잠깐 제가 칠판에다가 전체 로드맵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끝난 게 137회가 끝났죠. 그죠? 137회가 8월 23일 날 끝났어요. 예, 그렇게 해서 9월 30일 날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카페를 보더라도 여기에 이 내용이 다 있죠. 그죠? 따라서 다시 올라가면 일단 시험 일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월에 한 번, 4, 5월에 한 번, 7, 8월에 한 번 이렇게 세 번이 있다. 채점하는데 한 달 보름이 걸리거든요. 한 달 보름이 끝나면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이 사람들은 1차 필기 시험입니다. 우리 시험은 면접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20분 동안 구술 시험을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통 바로 또 한두 달 있다 또 시험 봐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12월 달까지 발표가 나서 끝나기 때문에 사실은 1,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접수하고 시험 보고 발표 나고 2차 가고 또 발표 나고 등등 거의 1년 내내 있다고 보면 이 정도로 시험에 대한 프리퀀시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시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시험은 그 한 750명이 요새 시험 신청합니다. 750명. 불경기입니다. 불경기라서 평상시보다 100명이 늘었어요. 그죠? 100명이 늘었고 똑같습니다. 부동산 자격증 시험처럼 100명은 아침에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사람은 650명입니다. 아우, 생각보다 많네요. 그죠? 여기서 몇 명이 붙느냐? 여러분, 절대 놀라지 마세요. 25명 붙습니다.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그죠? 갑자기 우울해진다. 합격률 평균적으로 5%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뽑을 때는 물론 50명까지 뽑은 적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1년에 몇 명 뽑느냐? 80명 뽑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650명이 시험 보는데 막상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대부분 다 회사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부하는 사람은 300명도 안 됩니다. 300명도 안 됩니다. 특히 우리 학원에서 대부분 지금 90%가 붙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학원 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 150명 되거든요. 150명 중에서 25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사실 650명도 허수가 많고 300명도 허수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ITP에서 공부하시는 150명 중에서 대부분 몇 프로가 나온다? 80% 이상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게 명확하죠. 그죠? 자, 컴시응은 CA 쪽과 네트워크가 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좀 기피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사람들은 40명 내외입니다. 40명 내외에서 두세 명 정도가 뽑습니다. 오히려 합격률은
정보관리 기술사보다 컴시응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컴시응이 더 쉬울 수 있다. 자, 종목 차이는 뒤에서 얘기할게요. 뒤에서. 자, 합격 사진도 넘어가면 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의 얼굴입니다. 그죠? 저의 얼굴이 중요합니다. 그죠? 저의 얼굴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다시 우울한 얘기 하면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50%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50%는 중간에 공부하다가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똑같습니다. 영어하고는 똑같아요. 몇 번 나오다가 이거는 아닌가 봐. 이런 분들이 50%. 그 다음에 나이대는 가장 많은 나이대가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이 제일 많습니다. 요 나이대가 제일 많습니다. 30대 초반 해봤자 10%입니다. 40대보다 한 거의 50대 해봤자 10%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 70%는 다 뭐다? 30대 중반부터 40대 후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명확합니다. 명확하죠. 그죠? 명확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0% 정도가 남성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 한 20% 전후입니다. 요새는 오히려 여성이 많이 늘었어요. 그죠? 이번에도 여성이 늘었다. 그 다음에 136회가 이번에 합격자였잖아요. 그러면 ITP에서는 여기 136회의 2차 반까지 만들어줘요. 그죠? 그렇게 해서 136회를 보면 여기 136회의 방이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136회 2차 면접 특강이죠.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2차 면접 기술사까지 여기 있어요. 그죠? 요 분들이 이번 바로 일주일 전에 붙은 분들입니다. PMP 자격증까지 하고 그리고 붙은 분들이에요. 그죠? 여기서 합격자가 90%가 나온 거죠. 그죠? 우리는 항상 2차 면접까지 신경 쓰니까. 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과하면 130 몇 기다? 137기잖아요. 여러분 우울한 얘기 할게요. 이거 지금 좀 보여서 좀 못한데 92기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92기방 여기 있습니다. 92. 여기 92기가 바로 92기방입니다. 여러분 기본 필수반에 이과에서 못 붙으면 저랑 영원히 카톡방 있는 겁니다. 갑자기 더 우울해지는데 저는 할 게 없습니다. 저는 강의하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 영원히 이 방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붙어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인사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거의 해시함수입니다. 왜냐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저의 공지사원과 화이팅 이러고 매번 시험 보러 갑니다. 이러기를 몇 년? 거의 5, 6년 된 거죠. 아무튼, 요렇게 해서 붙어서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이를테면 136기 뭐 정체남 기술사 이 사람도 6개월 만에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6개월 만에 붙어서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죠? 저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6개월에 끝났지 3, 4년에 끝났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아니면 우리가 같이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상황은 그 정도로 충분할 것 같고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에 넘어갈게요. 자, 우리의 과목은 14개의 과목입니다. 제가 잠깐 한번 설명할 테니까 우리의 도메인 과목 한번 볼게요. 우리는 마케팅 회계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IT 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ICT에 대한 레거시 시스템, 사업에 대한 기획 전략, ISP 같은 기획서, 그다음에 비즈니스 관리, 그다음에 IT 서비스 관리, ITI에 이런 것들이 IT 경영 전력 도메인이거든요. 여기서 보통 세 문제 나옵니다. 세 문제. 그 다음에 사업 관리, 여기서 한두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PMP 자격증, 프로젝트 관리 프로페셔널, 이 자격증 있으면 그래도 그래도 한 과목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업 관리에 대한 범위 관리에서부터 조달 관리까지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이 소프트웨어 공학. 그렇게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 SDLC, CBD 방법론, 에자일 방법론, 그 다음에 OOP와 자바의 약간의 디자인 패턴 정도. 어차피 코딩하는 문제 안 나옵니다. 코딩은 정보 처리 기사에서 끝나기 때문에. 따라서 코딩하는 거는 상관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 전 코딩한 적 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소스 코드 볼 줄 알면 됩니다. 아니면 약간의 뭐 퍼블릭이 뭐냐, 프라이빗이 뭐냐, 약간의 예약어만 알면 됩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직접 코딩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분석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화면 설계와 DB 설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 코딩에서 어떤 기법이 있을 거냐, 화면 설계 UML은 뭐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뭐냐, 품질 관리 어떻게 하고,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과 테스트는 어떻게 하고,
사이트 릴리즈의 무증자 배포 어떻게 할 거고, 운영에 대한 오퍼레이션, 그다음 메인터너스에 대한 MA. 자, 여기가 토픽 300개인데 여기 두 개의 도메인에서 문제 6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도 3문제 내지 6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요새 대세는 클라우드 컴퓨팅이거든요. 클라우드 컴퓨팅, 도커, 스마트카 드론, LBS, 블록체인. 웹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오픈 API와 알리-ST 이런 것들, 웹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한 거와 뭐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 혹은 합의 알고리즘, POW, POS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온다. 여기가 서비스 도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도 2문제 나옵니다. 선이 있으면 유선이고 선이 없으면 무선이죠. 그래서 라우팅에 대한 유선과 선이 없는 이동통신 기술과 무선 랜, IoT, SDN, 5G, 6G 이동통신 기술, 변조, 통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이를테면 와이파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2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안 기사 있으면 한 과목 먹고 들어갑니다. 보안입니다.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 기술, 해시 함수, AS 같은 암호화 기술, ISMS 같은 P, 그다음에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그다음에 SK텔레콤에 대한 악성 코드와 해킹하는 기법, 이런 게 서비스, 이런 게 보안 도메인이죠. 자, 그러면서 DB 경험 있으면 또 한 과목 먹고 들어갑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내용, 테이블에 대해서 무선시 분해하는 정교와 반대를 하는 역규와 역정교와 그다음에 해당하는 무결성 보장 기법, 그다음에 동시성 제어 기법인 투페이지 락킹, DB 성능에 대한 튜닝,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집합, 빅데이터, 데이터 품질 관리, 데이터 퀄리티 매니저먼트까지 여기까지가 데이터 늪까지 여기까지가 데이터에 대해서 3문제 나옵니다. CA는 보통 1문제 나옵니다. 컴퓨터 구조, GPU, 그다음에 해당하는 메모리 기반이 뭐고, 비메모리 기반이 뭐고, 시스템에 대한 내용, 그다음 인터넷 데이터 센터 어떻게 구축을 할 건지. 그러면서 여기 빠져 있는 HBM과 CXL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운영 체제도 겨우 1문제 나옵니다. 커널, 프로세서 문맥 교환, 내가 락을 걸 테니까 넌 들어오지 마. 세마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데드락의 교착 상태. 이런 것들이 토픽 50개가 있는데 해봤자 0.5문제 나옵니다. 자료구조 알고리즘은 요새 거의 안 나옵니다. 자료구조가 뭐냐? 링크드 리스트, 밸런스 트리, 그 다음에 그래프, 간선과 노드의 집합, 소팅해낸 거, A와 B의 최단거리, 그 다음에 해시 함수에 대한 내용, 해시 테이블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과 그다음 데이터 스트럭처 여기가 0.5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대세가 AI입니다. AI가 보통 6문제 내지 7문제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기계학습이 뭐고 딥러닝이 뭐고 AI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CNN, RNN, 회귀분석, RAG, 할루시네이션, 그 다음에 LLM, 챗 GPT, 인코딩, 디코딩에 대한 해당하는 트랜스포머까지 거기에 사용하는 알고리즘, 워드 임베딩까지 이런 감독학습, 무감독학습 알고리즘 많거든요. 여기가 한 7문제 나옵니다. 통계해봤자 0.5문제 나옵니다. 가설 검증이 뭐냐? 포화성 분포, 정규 분포 이런 것들, 식스 시그마에 대한 내용, 뭐 이런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78회 때 제가 사실 무식하게 합격할 때 사실은 이것을 손으로 다 썼거든요. 사실은 이것을 손으로 무식하게 다 썼어요. 저는 사실은 우리 회사에 사실 기술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옥션 지마켓에 기술사 한 명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 해당하는 서브노트가 사실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합격한 다음에 알았어요. 예, 서브노트가 있더라. 어, 앞에서 공부했던 서브노트가 있더라. 근데 이 서브노트의 특징이 뭐였냐면 회사끼리만 공유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저같이 이베이 코리아에 제가 근무했는데 저같이 기술사가 없는 사람들은 족보 구할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LG CNS, 삼성 SDS 거기는 어차피 기술사가 100명씩 있는 회사들이니까 이렇게 족보가 있었어요. 그리고 족보가 있는지 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합격하자마자 야 나같이 이렇게 바보같이 공부하지 마. 그래서 제가 심화반 저를 따르는 또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약간 저를 따르는 또 이쪽 업계에 또 제가 또 약간의 좀 매니아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이 서브노트 17곳거든 다 줬어요. 그러면서 이 카페를 만들었죠. 이 카페 거의 지금 무용담인데 이 카페를 그때 만들었죠. 이때가 언제냐? 2006년도 9월 달입니다. 2006년도 9월 달에
이 카페를 만들었죠. 그죠? 이 카페를 만들었죠. 이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죠? 이 카페를 만들었죠. 이 카페를 만들고 여기 왼쪽에 폴더를 2,000개를 만들었죠. 여기 왼쪽 폴더에 2,000개를 만들었어. 그러면서 여기에 2,000개의 토픽을 PDF로 말아서 다 넣었어요. 뭐 이를테면 사업 관리는 여기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IT 경영 전략은 여기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은 또 여기에 넣고요. 그래서 사실 클릭을 하면 알겠지만 클릭을 하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자료가 20년 동안 쌓여 있죠. 그죠? 어마어마한 자료가 20년 동안 쌓여 있어요. 그죠? 20년 동안 쌓여 있다. 20년 동안 쌓여 있어요. 그죠? 이거의 시작이 20년 전에 제가 목디스크를 걸리면서 어벙하게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이라도 이 지식을 베이스로 깔고 좀 더 쉽게, 좀 더 스마트하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으로 왼쪽 폴더에 다 넣었죠. 그러면서 이 카페가 활성화가 됐죠. 지금은 뭐 사실 활성화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도 하루에 그래도 한 1,000명 이상은 옵니다. 그래도 하루에 한 1,000명 이상은 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하루에 1,000명 이상은 오고, 물론 뭐 많이 올 때는 꽤나 좀 많이 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자료가 만들어져 있고, 더불어 뭐 여러분들 중에선 이과를 대부분 안 했겠지만, 현재 ITP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ITP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를테면 기폐반, 심화반, 기숙사 공유 폴더, 여기를 보면 여러분들 앞기수에 합격했던 모범 답안, 사실 저는 이 모범 답안도 없이 전 붙었거든요. 이 모범 답안이 이를테면 IT 경영 전략, 이를테면 소프트웨어 공학, 이렇게 하면 합격했던 사람들의 답안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합격했던 사람들의 답안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다 답안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서비스면 이렇게 서비스에 합격했던 사람들의 모든 답안지가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그냥 이거 가지고 이렇게 답안지 썼던 샘플 가지고 공부하시면 사실은 엄청 빨리 붙죠. 그래서 지금 합격률이 90%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심화반에 합격했던 사람들의 모범 답안이 공유하는 학원이 거의 없거든요. 네 반은 네 반이고 내 반은 내 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못 보죠. 제 성격에. 왜냐하면 내가 가진 거 모두 오픈했는데 왜 네 반이라고 해서 네가 왜 숨기느냐? 그런 건 저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모든 심화반은 웬만한 모범 답안지, 웬만한 주간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오픈하는 게 거의 뭐 저의 요청 사항이죠. 그렇게 보시면 강남에 있는 NS반, 소원반, 정주행반, 강평야, 단합반, TOP반, BP반, 그 다음에 영등포에 있는 메타반, 정상반, 그 다음에 정주행 평일 야간반, 강북에 있는 강북심화반, 을지심화반, 강북 평일 야간반, 이렇게 해서 심화반이 한 14개가 있거든요. 여기에 주간 모의고사까지 다 모두 올립니다. 그죠? 이렇게까지 하고, 저는 또 어디까지 나간다? 이번에 합격했던 심화반이 136기잖아요. 136회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또 이제 그분들한테 부탁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ITP 기술사에서 붙었으니까 136개의 심화반 기술사님의 김정일 기술사, 김경희, 정채난, 이정희 기술사. 그래서 이 해당하는 분한테 당신네가 붙었으니까 좀 심화반의 자료 혹은 본인이 붙었던 자료 같이 좀 올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좋았던 답안지 이렇게 또 올려주십니다. 이분들이. 사실 굉장히 사실 존경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죠. 그죠. 그러면 또 이분들이 이렇게 또 올려줍니다. 이렇게 또, 그죠. 이렇게 해당하는 답안지를, 그죠. 이렇게 했던 답안지를 다 올려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다 올려줍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답안지를 다 올려줘요. 저는 이런 토픽이 한 1,500개는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기필반 폴더에도 다 오픈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과하기 전에 현재 지금 웹하드 받았나요? 저기 Q&A 게시판에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그죠? ITPK 그죠? 현재
현재 ITP 포털의 기본 필수반 쪽에 웬만한 이 모범 답안에 대한 답안지, 그죠? 여기에 있는 모든 답안지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해당하는 모범 답안의 답안지, 그 다음에 실전 심화반 모범 답안, 심화반의 모범 답안도 이렇게 다 오픈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다 봤으면 좋겠어. 거의 이게 한 지금 몇천 개거든요. 이거를 봐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어떻게 쓰는지까지 이거에 대한 ROI 나오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얘기가 좀 늘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 대한 이 모범 답안까지, 그 다음에 해당하는 웹하드, 그 다음 20년 동안의 모든 숙제했던 게 다 카페와 그 해당하는 웹하드가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의 기본 필수반의 모든 동영상은 제가 다 촬영했잖아요. 그거를 미리 공부하고 오면 온라인으로 수강해도 웬만한 학원보다 훨씬 낫다. 이거를 하고 기본 필수반 1주차부터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본 필수반이 무슨 반처럼 된다? 심화반처럼 됩니다. 제가 원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준비 안 하고 오면 못 따라온다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오면 여러분들은 합격 기간이 6개월도 더 단축이 될 겁니다.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자,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시 우리의 프로세스 다시 얘기할게요. 먼저 합격을 하려면 56페이지를 써야 됩니다. 답안지 내부를 작성할 수 있어야 돼. 몇 시까지? 5시 20분까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31문제에서 몇 개를 고른다? 22개. 여기서 60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1년에 450명 정도가 응시를 하는데, 좀 공부하신 분들. 그 중에서 80 내지 90명이 1년에 붙어서 나간다. 우리는 90등 안에만 들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언젠가는 붙어서 나간다. 면접은 생각하지 마세요. 왜? 예, 만 2년 동안 면접은 떨어지더라도 만 2년 동안 면접 보거든요. 한 번 떨어질 때마다 다음 기수하고 또 면접 붙어요. 따라서 면접은 만 2년 동안 6회까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는 100%가 붙어요. 99.9%가 붙습니다. 말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저 같은 사람도 붙었잖아요. 그죠? 따라서 말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붙어서 나가는 게 2차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6회나 보는 2차는 생각하지 말고 1차만 고민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 붙을 거냐 이렇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은 합격 후기는 동영상으로 대신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사실은 장은선 과장이 그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야 너는 성격이 나쁜데 저 기술사 타입인 것 같아. 그래서 저한테 그 사람한테 권유를 받아서 했고 저는 붙었는데 그 사람은 또 포기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붙었고 그리고 저는 그때가 이제 만으로 34살 때였는데,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때가 아마 노무현 정권이었을 텐데, 과기부 쪽에 5급 사무관, 우리는 기술사를 따면 5급 사무관 공채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채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도 자꾸 약간 안정적으로 가볼까? 이런 심리가 이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봤는데, 면접 보고선 나오면서 그쪽 직원, 그쪽에 공무원 분들이겠죠.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과장 월급이 4,200이래요. 4,200은 그때 제가 이베이 다닐 때 연봉이 7,800이었거든요. 그래서 4,200은 저한테는 저희 집 애들의 학원비도 안 나오는 금액이죠. 그죠? 저희 애들이 여기 지금 대치동 학원 다 다녔는데 한 명당 저희 애가 재수학원에 작년 재작년이죠. 그죠? 지금 벌써 군대 갔는데 걔가 2, 3년 전에 재수학원을 광주에서 했거든요. 경기도 광주에서. 한 달 학원비만 400만 원 들었어요. 그죠? 기숙사 학원이 한 달에 400만 원대 들어요. 그죠? 온리 용돈 빼고 그냥 학원에 제출하는 게. 애 하나 재수학원도 못 보내죠. 그죠? 뭐 그렇게 해서 사실 이 금액 때문에 사실은 그 해당하는 5급 사무관도 포기. 그러면서 저는 그때 생각을 바꿨어요. 그죠? 저는 40대는 무조건 창업한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산다. 그래서 40대 초반에 ITP 창업한 거죠. 그죠? 그리고 창업한 지 지금 한 11, 2년 지났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현재 지금 안정적으로 사업은 운영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고. 저도 뭐 몸이 건강한 체질도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과음하면 그 다음날은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해를 못 하는데 저는 새벽 한두 시까지 술 먹으면 그 다음날은 무조건 출근 안 합니다. 왜냐면 출근하면 너무 의자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는 아예 보통 저 반차는 무조건 냅니다. 반차 내고 그리고 출근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런 제가 6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붙으면서 저도 사실은 묵치스크 걸렸고요. 6개월 동안 뭐 지금도 그렇지만 설거지도 안 합니다. 예, 저는 사실은 뭐 가족은 가족이고 나는 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라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저 업무 6시 이후에는 아예 저는 그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딱 업무는 6시까지 온통 집중 업무에 하면 웬만한 건 6시에 끝나요. 그죠? 그렇게 해서 밥 먹고 오면 거의 한 6시 10분. 그러니까 밥 먹으러 저는 5시 40분에 나갔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6시부터 공부를 해서 새벽 1시까지 공부했어요. 이렇게 해서 평일 기준으로는 한 6시간. 그리고 주말에는 학원 다니는 거 10시간, 일요일도 10시간 이상. 그렇게 해서 일주일 공부 시간이 몇 시간? 50시간. 요렇게 공부를 해서 6개월에 끝났어요. 6개월에 끝났고 아까도 그렇지만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담배 끊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담배를 폈어요. 그죠? 담배를 피고 그다음 합격하고 또 이따가 담배 끊었죠.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담배 피는 것도 또 정반대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서 그때 12권, 17권의 서브노트가 만들어져 있고, 이때 빨간 딱지가 책 진출이죠. 요거에서 시험 문제 대부분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500개가 승부가 걸린다. 따라서 IT 경영에서부터 통계까지 책 진출은 500개거든요. 이 500개를 저는 기본 필수반에서 대부분 숙제를 냅니다. 이 500개는 기필반에서 끝나자. 저는 강조합니다. 기필반이 웬만한 심화반보다 낫다. 반드시 기필반에서 53점을 찍어줘야 됩니다. 53점을 찍었다는 건 14페이지를 달성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심화반에 가는 걸 권장합니다. 어차피 기본 필수반 재수강하면 50% 할인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못한 건 내 책임도 제가 책임에 한 50%는 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수강해도 상관없으니 53점은 찍고 심화반에 가야 그래야 심화반이 하단이 아니라 어차피 하단은 다른 학원에서 온 사람들이 하단을 할 거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중간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1, 2등으로 올라간다. 이러면 여러분들 합격권이 보일 거다. 자, 여기에 대한 심화반에 대한 걸 고르고 골려서 지금의 기필반의 서브노트가 만들어져 있거든. 이 교재를 서브노트라고 부르거든. 요거의 9권을 여러분들은 마스터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동영상까지 보면서 마스터를 해야 되고 매주 숙제를 해가 엑셀에 첨부되어 있거든요. 엑셀에는 암기장이 있어요. 그죠? 운운 시절 통순기, 내공 외제 쓰자, 이 팀 계기자 민측불. 그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다 암기법이 있어요. 그죠? 이 해당하는 암기법을 여러분들 500개만 암기하면 됩니다. 500개만 암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속도가 붙어요. 그죠? 쓰면서 막히고 쓰면서 막히고 이러니까 속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알아서 암기법은 정의만 암기하는 겁니다. 키워드만 암기합니다. 정의도 암기 안 합니다. 키워드만 거의 암기법 500개만 만들어 가면 심화반 이깁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나가는 걸로. 이과는 순서가 붙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다 역전해서 나갑니다. 대부분 역전해서. 그것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오늘 합격 후기 없으니까 아무튼 결론적으로 500개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마다 빈출 프라이어리티가 있거든요. 심화반을 포함을 해도 전체 200개, 2000개지만 택도 없는 소리. 800개면 충분합니다. 800개 안에 이 토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매달 모의고사 보거든요. 빨리 모의고사를 봐서 3, 40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30, 40등 알면 거의 합격권이거든요. 따라서 30, 40등 안에 빨리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쓰기 시험이거든요. 답안 작성 방법론, 템플릿자 이용하는 방법론. 요거 소액 결제를 해서 기계적으로 이것을 작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오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전자신문 이런 거 봐야 됩니다. 전자신문이나 아니면 해당하는 논문 학회지 이래야 좀 용어들이 좀 이뻐지거든요. 그리고 특강 3회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기필반, 심화반과 별도로 특강이 3번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최근의 트렌드, 최근의 법 개정, 최근에 나왔던 보안의 이슈 이런 거 다 업데이트 해줘야 됩니다.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점검은 시험 보기 전에 3주 전에 끝나는 게 이상적입니다. 3주 동안은 복습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이널 라운드라고 해서 출퇴근 합숙이 있거든요. 이때 빡세게 5일 동안 쓰면 쓰기에 달인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게 좀 엑기스인데 합격 후기에 다 이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거랑 같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한 준비물 잠깐 들어오면 기본 필수반에 9권 서브노트. 자, 이거를 배송 받으실 분들은 배송을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배송 받았나요? 좋습니다. 자, 배송을 받고 한번 수강해 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안 되면 2, 3주치라도. 이게 중요하고요. 자, 답안지는 저기 창고에 가면 5,000부가 있습니다. 한 권에 1,000원입니다. 매주 나가는 건 무료. 답안지가 더 필요하면 입금하고 들고 가시면 됩니다. 답안지 한 부는 원가가 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볼펜이 있어요. 뒤에 볼펜. 그 다음에 수정액. 그 다음에 바람이 부니까 이제 바람이 불까봐 스카치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는 휴지를 고정. 볼펜 찌꺼기가 나오거든요. 시계는 타이머. 이렇게 하고 템플릿 자는 두 개를 모두 구매하는 걸로. 25,000원, 11,000원. 둘 중에 하나 구매한다. 25,000원짜리 구매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간식은 시험 볼 때는 간식 아니야 식사를 싸두고 가야 됩니다. 밖에 나와서 먹을 시간 없어요. 그 정도도 다 얘기할 겁니다. 아무튼 저는 하루에 평일 6시간, 주말에는 하루에 각각 10시간 각각 이렇게 학원 다니는 거 시간 포함해서 이렇게 50시간. 이러면 1년 안에 끝나요. 그죠? 그리고 저는 좀 이런 말 해서 못한데 화장실에 가서도 공부했어요. 화장실에 잠깐 가서도 서브노트 들고 다녔어. 학교 가는 사람들은 저의 음성 화일 듣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어폰으로 저의 어벙한 목소리 듣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이럴수록 이해도가 빠릅니다. 그거만 부탁할게요.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 1년에 요새 좀 적게 뽑았지만 1년에 평균적으로 50명 뽑고 아니 1년에 보통 70 내지 80명 뽑거든요. 7, 80등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1년에 시험 3번이에요. 그죠? 1년에 시험 3번입니다. 아무튼 요 안에 들면 되고 아무래도 여기 25명 정도 뽑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1년에 적게는 60명대, 많게는 90명대 뽑거든요.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 1년에 3번이에요. 그죠? 해볼만 하다. 어차피 부동산 자격증 해당하는 감리사 1년에 한 번이거든요. 우리는 3번이에요. 그죠? 오히려 더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합격률은 80% 내지 90%까지 달성 중에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학원 선택은 잘했어요. 그죠? 예. 저 공부는 모르겠지만 학원 선택은 일단 잘했다. 인원이 많든 인원이 적든 아무튼 현재 90%의 합격률이 나오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요 클릭하면 실명하고 심화반까지 다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요새는 합격률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60%대로 떨어진 건 합격자가 많이 나올 때. 이럴 때는 또 얘기가 좀 그래도 합격률은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전체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격률은 떨어지지만 아무튼 아무리 적어도 60%대는 항상 넘는다. 그렇게 해서 72%, 그다음에 아무튼 87%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가고 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90%는 정보관리 기술사 봅니다. 10%가 컴시용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개의 종목을 보시면 된다. 그다음에 해당하는 오프라인은 대부분 다 매수한 거니까 그쪽에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리 정리하고 그리고 거기서 얼마든지 공부해도 상관없습니다. 빨리 잘 온라인 오프라인 이용하는 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100% 나온 적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아무래도 카페는 지금의 출제자도 이 방에 들어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역사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따라서 기술사에 대해서 출제자들도 이 방에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에 아지트 3개, 영등포에 2개, 강북에 2개 있어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오프라인과 심화반은 이 세 군데 중에서 집하고 가까운 곳이나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곳 선택해서 가시면 됩니다. 지금 벌써 심화반 2, 3개는 마감됐어요. 그죠? 그래서 2, 3개 정도만 빼놓고 그 나머지 반으로 가시면 되는데 보통 합격자는 골고루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지금은 제가 매년 기본 필수반을 촬영하고 있어요. 그죠? 2025년도 얼마 전에 촬영해서 추가했어요. 그죠? 심화반도 얼마 전에 촬영해서 추가했어요. 그죠? 심화반 때는 심화반 동영상으로 기본 필수반 때는 기본 필수반 동영상으로 이렇게 각각을 동영상이 제공이 될 겁니다. 24시간 오프라인도 다 제공을 할 테니 여러분들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활동 후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기본 필수반에 대한 설명. 여기가 구주거든요.
요 구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구주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제가 전체 토픽은 다 강의합니다. 한 1800개 정도는 제가 다 강의해요. 매주 40개 내지 50개, 채빈출은 별도로 숙제 정리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80%가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90만 원, 여러분들 학원 비용의 90만 원은 서브 노트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배송 받았으면 좋겠고요. PDF가 포함되어 있는 웹하드도 미리 받으세요. 자, 그 다음에 매주 심화반 멘토님들이 옵니다. 이게 또 다른 학원하고 달라요. 그죠? 따라서 저는 심화반 기술자님들한테 매주 와주세요 부탁을 하고, 그들한테 그럽니다. 그죠? 이분들을 당신네 반으로 데리고 가면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끔. 예, 그것도 당신네들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심화반 대부분의 멘토님들이 자발적으로 다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 필수반이 끝나면 답안지 1교시든 2교시든 14페이지를 무난하게 쓰시는 분들이 60%가 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14페이지를 쓰고 심화반에 가냐, 14페이지를 못 쓰고 심화반에 가냐, 여기서부터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패키지를 미리 수강했으면 좋겠고, 거긴 또 음성 화일까지 첨부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동 중에도 항상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폐반이 끝나면 카페에 모든 기수가 익명으로 올라가요. 그죠? 익명으로 해서 그 사람의 성적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저의 권장사항은 37점 이하는 재수강, 37점 이상은 심화반에 가되, 그래도 단기 합격을 하려면 53점은 나와야 된다. 초단기 합격을 하려면 3등 안에 들어야 되고, 보통 3등까지 하려면 60.00은 나와야 됩니다. 이러면 단기 합격자가 됩니다. 이것이 9주 만에 결정이 된다. 이거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과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본 필수반 9건이 주어질 겁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저기 한전의 거래소에 근무하는 조용재, 삼성 SDS의 구자용, SK의 지성기술사 모두 기필반에 1, 2, 3등 안에 든 사람들 모두 3개월부터 저의 6개월까지 요 안에 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6개월 안에 붙습니다. 6개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상위 1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본 필수반에서는 내가 10% 안에 들 거야. 30명이 보면 내가 3, 4등 안에는 해보겠어.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과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삼성전자 강의하고, 그 다음 주에 한전 KDN 강의하는데, 보통 기업 강의하면 하루 받는 비용이 200만 원대가 최소 비용입니다. 200만 원에서 보통 300만 원 정도가 하루 강사료로 보통 받거든요. 여러분들 9주 2달 이상의 모든 비용이 90만 원입니다. 반나절이면 나오는 금액입니다. 어벙하게 6개월 더 하는 게 더 어벙한 거다. 따라서 하루 활동을 해도 이게 나오는 금액인데 이 비용 아까워서 혼자 한다. 혼자 뭘 준비하고 온다. 최악의 의사 판단이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그죠? 따라서 어벙하게 의사 판단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거 추천합니다. 예, 이런 게 중요하다. 자, 오프라인 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 심화반 250명인데 이 사람들이 전체의 90%가 나옵니다. 다른 학원도 최소한 한 300명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년 한 번 볼 때마다 600명 보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학원 안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따라서 합격자가 안 나오는 해봤자 10%밖에 안 나오는 학원을 갈 건지 당연히 250명 중에서 90%가 나오는 ITP로 올 건지는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자명한 결과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판단은 일단 학원 판단은 잘했다. 예, 라고 아까부터 반농담으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문제 유형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건 130회니까 이번에 나왔던 유형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 카페를 보면 제가 최근 문제를 제가 당일날 제가 프리집까지 항상 만들잖아요. 이 프리집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한번 보죠. 자, 지금 아마 클릭 수가 이 글인가요? 이건 합격자고 137의 문제가 이건가요?
이거 볼까요? 뭐, 음. 이게 1교시 문제죠. 그죠? 이게 1교시 문제입니다. 자, 화면 보일까요? 자, A 경로로 탈 건지 B 경로로 탈 건지 이걸 우리는 라우팅이죠. 그죠? FTP가 이용할 수 있게끔 경로를 잡아두는 프로토콜 이걸 뭐라 부른다? 라우팅 프로토콜. AS란 용어 안 할게요. AS끼리 움직이면 IGP, AS 외에 동작하면 EGP. 그죠? 이런 간단한 토픽. 그다음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증거물 이런 산출물을 뭐라 부른다? 아르티팩트. 문제 2번. 그다음에 스카다나 원전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모드버스라고 하는 프로토콜. 이 3번 문제 그냥 오래된 프로토콜이 나왔어요. 그죠? 암호문을 해독하기 위한 공격. 암호문 해독 공격이 뭐냐? 이거에 대해 설명하시고 4번. 그다음에 그래프 기반의 간선과 노드가 그래프의 특징이잖아요. 이것을 신경망에 적용한 걸 뭐라 부른다? GNN. 5번에 AI 문제가 GNN. 자, 생산성을 높이는 모든 활동을 거버넌스라 부르거든요. AI로 통한 거버넌스를 설명하시오. 6번 문제. 그 다음에 챗GPT의 T가 트랜스포머예요. 그죠? 인코딩과 디코딩을 자동화하는 걸 뭐라 부른다? 트랜스포머와 MOE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게 7번 문제. AI의 답변이 신뢰성이 있냐, 가짜로 답변하는 할루시네이션이냐, 이런 신뢰성을 검증하는 제도가 CAT라고 하는 검증 제도가 있거든요. 8번 문제. ITP 사이트의 홈페이지가 두 개죠. 그래서 A 홈페이지가 좋냐, B 화면이 더 좋아하느냐. 이렇게 두 개를 노출하고선 만족도를 따지는 테스트. 이걸 뭐라 부른다? AB 테스트. 가장 간단한 문제네요. 그죠? 빅데이터가 있지만 활용하지 않는 회사가 많죠. 그걸 뭐라 부른다? 데이터 늪. 그죠? 데이터 늪에 대해서 10번 문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걸 뭐라 부른다? 순공학.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순공학이죠. 거꾸로 가는 걸 뭐라 부른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공학. 그러면서 설계를 다시 하거나 코딩을 다시 하는 걸 뭐라 부른다? 리엔지니어링. 이게 11번 구닥다리 토픽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부모보다 큰 건 왼쪽, 부모보다 작은 건 오른쪽에 들어가. 자식의 개수는 두 개야. 이진 서치트리. 구닥다리 토픽 10년 만에 다 왔네요. 그죠? 마지막 13번 문제, 연관규칙,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이것을 따져서 두 개의 상품 간에 어떤 연관도가 있냐, 연관도가 크냐 작냐 이게 바로 연관성 규칙 분석이죠, 그죠? 13번 문제 좀 해볼 만하죠, 그죠? 어렵지 않죠. 자, 2교시 문제 들어갑니다. 자, 컴식은 잠깐 넘어갈게요. 자, 정보관리 2교시로 갑니다. 구닥다리 토픽 또 나왔어요, 그죠? 캐시 메모리. 메인 메모리의 위에 있고 GPU, CPU 밑에 있는 게 뭐다?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쓰기 정책과 캐시 일관성에 대한 문제의 원인 해결. 1번은 다 아는 문제 넘어가죠. 그다음에 LG전자와 LG CNS 간의 계약서를 뭐라 부른다?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SLA. 쉬운 문제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을 할 때 여기저기 한번 검토를 하고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답변을 챗GPT가 한다. 그걸 뭐라 부른다?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MCP라 부르죠. 이걸 통해서 답변하거든요. 그때 보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은 뭐가 있냐? 보안 문제입니다. AI 더하기 보안 문제. 자, 그 다음에 LLM, 이런 더 초거대 AI, 이런 것을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구축을 할 거냐. 이 가이드라인을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 활용 가이드라인 2.0이라 부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봐. 자, 국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 4번 문제. 그 다음에 소프트 테스트 문제 나왔네요. 그죠? 동적 테스트.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테스트하는 걸 뭐라 부른다? 동적 테스트. 그러면서 명세 기반 테스트와 화이트박스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 한번 작성해보고, 동등 분할 기법과 블루트리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봐. 5번 문제. 생각보다 쉬운 문제죠. 그 다음에 텍스트. 그 다음에 이를테면, 기술사 60점보다 높은 사람이 몇 명이야? 라고 쿼리 한번 짜봐. 이렇게 텍스트를 쓰면 SQL 문장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이걸 뭐라 부른다? 텍스트 투 SQL. 이런 제품들이 많잖아요. 6번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봐. 뭐 할만하죠, 그죠? 여기서 몇 개 고른다? 두 개. 다시 얘기를 하면 학원 안 다니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알겠냐고. 학원을 안 다니는데 본인이 AI 한다고 이 해당하는 MCP와 텍스트 투 SQL 같은 토픽을 알겠냐고요.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네, 그거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SLLM이 뭐냐, 기하 현상이 뭐냐, SP의 표준이 뭐냐, 이런 게 컴시응 똑같아요. 정보 관리나 컴시응이나.
그다음에 3교시의 CPU 스케줄링, 감리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액티브의 DRS,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락을 어떻게 걸 거냐 4번, 그다음에 FEC, BEC에 대한 통신 프로토콜의 오류 제어는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에서 만든 국가망해 보안 체계인 N2SF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해봐 6번 문제. 자, 그 다음에 SK텔레콤이 털린 게 BDF 도어라고 하는 악성 코드 때문에 털렸거든요. 이번 봄에. 예, 그래서 SK텔레콤에서 털린 BPF 도어의 악성 코드에 대해서 설명해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 1번 문제. 그 다음에 벡터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에 설명해봐. 2번 문제. 그 다음에 도커를 관리해주는 걸 쿠버네티스라 부르거든요. 쿠버네티스에 대한 개념 특징 컴포넌트, 그 다음에 포드, 배포하는 단어를 포드라 부르거든요. 포드를 스케일 아웃과 스케일 인, 확장과 축소에 대해서 자동화시키는 HPA에 대해서 설명해봐. 3번 문제. UML 구닥다리 문제 넘어가죠. 유전자 알고리즘 넘어가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펑션 포인트 기반으로 해서 대가 산정해봐. 특히 무슨 문제? AI 개발비 산정 어떻게 할 거야? 산정 절차 5단계와 사업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봐. 6번 문제. 해볼만 하다. 해볼만 하다. 학원 1년 다니면 해볼만 하다. 왜냐면 토픽 500개의 대부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가 돼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다시 이 내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하세요. 일단 문제는 두 번째 치고, 정보관리는 1교시는 뭐다? 13개 중에 몇 개? 10개. 이게 1교시형이고. 예,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 4교시는 뭐다? 6개 중에 몇 개? 4개. 자, 요렇게 쓰는 시험이고. 여러분들 기출문제 프리까지는 1주차에 공유해 줍니다. 따라서 기출문제 프리지까지 다 있거든요. 예, 그거까지 기본 필수반은 여기까지 오픈해 줍니다. 모의고사는 심화반부터 오픈해 줍니다. 예, 왜냐하면 심화반은 150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차등은 있다. 자, 나머지 넘어가고 다운로드 받는 순간에 환불은 부분 환불로 전환됩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고선 Q&A 게시판에 요청하세요. 거의 어이없는 내용이네요, 그죠? 자, 나머지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자, 뭐 답안 작성 어떻게 할 거냐? 예, 요거는 그 1교시 답안 작성 방법론 있거든요. 그거 수강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뒤에 있거든요.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1교시 답안 작성 방법론 이게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가 있고. 예, 그리고 첫날은 제가 칠판에다가 2시간 동안 1교시 답안 작성 방법론을 쓸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객관식에 강하거든요.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빨리 전환해 줘야 돼요. 지금 저처럼 주구리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답안도 스킬이 쌓이거든요. 근데 말을 못하면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것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얘기를 하죠. 자, 여기 PDF 공유해줬어요. 요거 클릭해서 1, 2교시 답안 작성 방법론만 수강하고 오세요. PDF 인쇄하세요. 요거 어차피 커피값이거든요. 야, 요거는 별도로 제가 이거 유튜브에 못 올리는 이유는 20년 동안의 노하우가 너무 쉽게 나가는 것 같아서 요거는 유튜브에 안 올렸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소액 결제하고 해봤자 3,000원이니까 요것을 소액 결제하고 1 플러스 1이니까 제가 매년에 한 번씩 촬영하잖아요. 요거 역순으로 수강을 한 2개씩은 했으면 좋겠어요. 1교시 2개, 2교시 2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 프로세스를 하면 기본 필수반의 KPI,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는 4가지입니다. 1번, 일단 13개 도메인 제가 강의 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500개는 일단 정리. 키워드, 아까 얘기했던 이팀 계기작 인축분, 이렇게 키워드는 암기, 나머지는 글짓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14페이지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53점은 나옵니다. 여기가 강정배가 20년 동안 한 기본 필수반의 4개의 KPI입니다. 이거를 달성하고 심화반 갔으면 좋겠어요. 부탁할게요. 이거를 안 하고 심화반 간다? 바닥에서 또 다시 시작합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1번이고. 2번. 지금 심화반 한 개 늘었어요. 14개입니다. 여러분들 아지트 3군데 있잖아요. 강남, 강북, 영등포, 강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심화반에 가시면 됩니다. 심화반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 라운드와 특강이 있거든요. 요걸로
3주 동안 휴가 좀 며칠 쓰고 반드시 내재화 하셔야 됩니다. 그 전날까지 코딩하고 시험 보러 못 갑니다. 반드시 휴가 3, 4일은 써주셔야 돼. 그래야 다 내재화가 된다. 네, 요거 좀 부탁드릴게요. 자, 요 과정. 그래서 아마 지금의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아마 내년 1, 2월 달에 시험 볼 때까지는 아마 기본 필수반 한 번 끝나고 심화반이 3, 4주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 2월 달에 붙을 확률은 1, 2%밖에 안 됩니다. 물론 뭐 용재 기술사 같이 몇 명 붙은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 30명에 한두 명밖에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합격자는 내년 5월 달부터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내년 5월 달이면 심화반도 한 바퀴 정도 돌렸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137회도 시작이 아마 11월 달일 거예요. 아마 11월 달, 10월 말이죠. 뒤에 아마 일정 나올 거니까. 그런데 벌써 지금 137기 신청자가 25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작하려면 한 달도 더 남았고요. 예상은 50명 됩니다. 보통 기필반은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서 합격자가 쏟아지는 거죠. 그죠? 사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 해서 못한데 저의 기필반 쪽으로 대부분 다 옵니다. 그걸 모르는 분들은 다른 학원에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거를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자, 뒤에 일정 나오거든요. 뒤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일단 우리는 53점을 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매달 모의고사 있거든요. 매달 모의고사 봐야 됩니다. 파이널 라운드라고 해서 출퇴근 합숙 과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합격. 만약에 한 번 떨어진다. 그러면 심화반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심화반부터 붙을 때까지 1년에 몇 번 있다? 2번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1년에 2번 있습니다. 1년에 2번.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심화반 비용은 150만 원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비용 아끼지 마세요. 대외 활동 하루 해도 150만 원 나와요. 자, 나머지는 138회는 도전일 것 같고, 여기 합격에서는 여러분들 환불 안 할게요. 왜냐면 138회도 붙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뭐 138회에 붙으면 기본 필수만 환불해 줄게요. 그거 이벤트는 안 합니다. 왜냐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안 할게요. 왜냐면 석 달 만이라서 해볼 만 하신 분들도 몇 명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벤트는 이번 기수는 안 할게요. 그냥. 바로 있으면 제가 이벤트는 걸거든요. 그래도 3주 정도가 더 있어야 되니까. 자, 글자 사이즈는 이 사이즈입니다. 자, 앞에 한 거의 50부 되는 답안 작성 합격했던 사람들 거 오늘 반드시 보고 가세요. 그렇게 사진 찍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렇게 한 번씩 써보고 오시는 것도 좋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웹하드에는 우리 PDF도 있거든요. 제가 PDF 매주 업데이트 합니다. 그걸로 해서 마지막에 제가 인쇄해서 배송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거고. 자, 로드맵 강의를 먼저 수강해야 됩니다. 로드맵 강의 수강하고 그 다음에 본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1대1로. 따라서 IT 경영 전략하고 서브노트 강의 듣고 소프트웨어 공학 듣고 서브노트 들고 프로젝트 관리 칠판 강의 듣고 서브노트 수강하셔야 됩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셔야 돼. 나무 보고 숲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공부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재 동영상이 만들어져 있다. 디지털 서비스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아키텍처, OS, 자료 구조, 알고리즘, AI, 통계 확률 넘어갑니다. 모두 다 서브노트로 제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 51분이니까 우리 쪽의 특징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차피 출제자들도 ITP 카페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 20년이나 됐기 때문에. 합격률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2번, 지금까지 했던 기본 필수반, 심화반, 특강,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이 모두 다 온라인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있어요. 따라서 기필반은 기필반 거, 심화반은 심화반 게 무료로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잘 이용하는 것도 능력이다. 자, 40억대를 들어서 모든 아지트 매수했어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라면만 끓여 먹지 않으면 됩니다. 라면만. 그리고 혼자 에어컨 끼고 안 끄고 가면 주말 때까지 동작합니다. 이런 경우만 안 만들어주면 됩니다. 본인이 전등은 킨 건 전등은 끄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부탁할게요.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과하기 전에 저의 기술사 로드맵 강의 요거와 여기 지금 2025년형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2025년형 요거 한 개와 한 개만 수강하고 오세요. 그 전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90%가 중첩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있는 걸로 수강하는 게 가장 최신입니다. 요거 두 가지를 먼저 하고 아까 뒤에 나오는 서브노트가 아니라 답안 작성 방법론 1, 2교시 요것만 수강하고 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교재 배송 받으신 분들은 교재를 미리 배송 받으세요. 그래서 그래 별도 인쇄 안 하게 미리 동영상으로 교재랑 같이 보세요. 그래야 훨씬 더 ROI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오면 벌써 기피반 끝나고 온 겁니다. 심화반처럼 제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좋아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기피반이 진짜 성적 좋으신 분이 진짜 많아요. 그 사람들 빨리 붙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자, 나머지 넘어갈게요. 자, 심화반은 심화반 패키지 5개가 제공될 겁니다. 요거는 심화반 얘기니까 지금 없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심화반이 있다? 남고 저랑 면담하고 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심화반도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필반 성적이 없거나 다른 학원에 기본 중급반이 없으면 심화반은 이과 불가입니다. 심화반은 기필반이 끝난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준을 낮추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넘어갈게요. 자, 특강은 3번 있습니다. 자, 요거 특강은 매회 시험 보기 전에 특강합니다. 여기서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6개월씩 준비합니다. 조재원, 유익원, 서인욱 기술사. 이 3명의 기술사가 나올 것만 또 매번 찾아줍니다. 따라서 500개 더하기 이걸 해야 됩니다. 안 나오는 1000개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공부는 나오는 데서 공부해야지 안 나오는 곳에서 공부하면 안 돼요. 그죠? 그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1,500원, 1,500만 원 결제하고 갈 겁니다. 거의 분위기 악당 같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충분히 ITP 돈 많기 때문에 1,500만 원 결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부탁할게요. 네, 부탁. 자, 마인드 매핑 넘어갈게요. 자, 답안지 특강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수강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템플릿 자, 답안지 특강 수강하실 분들은 25,000원짜리 자를 사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부탁할게요. 자, 모의고사 볼 때 전국구 모의고사입니다. 모든 아지트마다 모의고사를 다 봅니다. 세게 봅니다. 다른 학원에서도 다 옵니다. 전국구 모의고사. 여기서 90%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본 인원은 카운팅 하지도 않습니다. 심화반만 카운팅해도 90%. 잘 이용하는 것도 능력이다. 자, 대부분 아지트 다 매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잘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소등하고 잘 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온라인, 오프라인 최상입니다. 자, 심화반은 심화반 서브노트 촬영하거든요.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 부분은 심화반 내용이라서 넘어갈게요. 자, 기본 필수반 도메인 순서입니다. 자, 요거와 일정을 한번 맞춰볼게요. 자, 영등포는 ITP의 C2였던 친구가 김병원 기수사거든요. 이 친구가 영등포 담당하고 있어요. 영등포는 현재 133기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쪽은 안 가시는 게 맞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대치 아지트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따라서 대치 아지트가 이번 주에 인공지능 합니다. 따라서 여기도 오시면 안 되네요. 그죠? 이미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 이과를 한다 그러면 중간에서 수강을 하고 다음 기수에 여기까지는 무료입니다. 중간에 온다 그러면 중간에 하고 그리고선 심화반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기수 시험 볼 때 마지막에 시험 보시면 됩니다. 다 하고 올라간다. 자, 135기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이번 주가 2주차예요. 그죠? 따라서 2주차는 안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2주차 초반이 아니라 2주차 후반이거든요. 2주차 지금 시작하는 목요일이기 때문에 내일이 목요일인가요? 내일 금요일이에요. 따라서 오면 안 되죠. 그죠? 따라서 이쪽도 별로입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건 3개입니다. 일단은 영등포에 11월입니다. 11월 말입니다. 이것도 텀이 벌써 한 2달은 남았네요. 그죠? 아무튼 이쪽은 영등포고요. 그래서 김병건 기술사한테 가도 됩니다. 뭘 해도 됩니다. 뭘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요일은 다음 토요일이죠. 오늘이 며칠이다? 9월 10일입니다. 7시 20분에 해서 현재 지금 9시를 가고 있어요. 그죠? 자, 다음 설명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지금 벌써 신청자가 25명입니다. 자, 11월 1일부터 시작하네요. 그죠? 11월 1일. 한 달 보름 더 남았습니다. 아직 충분한 기간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와서
심화처럼 달려주면 됩니다. 올해 끝나네요, 다행히. 올해 끝나고 다음 심화반은 2월에 개강됩니다. 2월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화반 한 달 정도 들어가거나 여름에 있는 것까지 한 번에 결제하거나 아니면 한 번 쉬었다가 2월 달에 처음부터 심화반 들어가서 5월 달과 7, 8월 달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3번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결정하시면 되고, 다만 이때 점수 몇 점이 나와야 된다. 파이널 테스트 때 53점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53점을 못 넘으면 내년 일정에서 붙기는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에 200분 시험 볼 때 53점이 나오면 3번 해볼 만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때 시험 봤는데 40점도 못 넘었다. 3번의 의미는 상관없습니다. 예, 그 사람한테는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6년도가 아니라 27년도 어때? 라고 저는 얘기해요. 아마 이때면 제가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어차피 내일이 없는 사람인지라 저는 말도 제가 막 하잖아요. 저는 어차피 내일은 없어요. 이렇게 지금 막 사는 사람인지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서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내년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후년을 노리세요. 뭔가 우울합니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점수는 53점으로 기준을 딱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138개 오셔도 됩니다. 다음 강북 아지트는 12월 23일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한두 번 빠졌다. 다음 기수는 그 주차에 무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서 한두 주 동안은 뭐 부모님이 아파서 못 왔어요. 다음 기수나 옆 기수 1, 2주는 무료로 보강하고 가셔도 됩니다. 비용 안 받습니다. 어차피 점수 올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패키지를 수강하는 거 빼놓고 한두 번은 비용 안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 이용하시는 것도 능력이다. 자, 현재 대치 아지트는 여름만 빼놓고는 매 기수마다 몇 명이다? 50명입니다. 심화반 빼고 50명. 강북은 보통 몇 명이냐? 23명입니다. 영등포는 보통 몇 명이냐? 20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만 잘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자, 웹하드 달라고 하십시오. 예. 자, 달라고 하는 위치 알려드릴게요. 달라고 하는 위치는 여기입니다. 자, ITP 사이트 아까 회원 가입하고 여기 온라인 강의예요. 그죠? 온라인 강의. 이쪽에 온라인 강의입니다. 자, 이쪽에 오면 여기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예,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웹하드 권한 이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요청하거나 아니면 강의 관련해서 질문하시면 되고 답안 작성을 한 번 결제하면 1 플러스 1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템플릿자도 구매하면 됩니다. 이것만 얘기 안 하면 됩니다. 이것만 얘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수강 취소, 환불 이런 얘기만 안 하면 됩니다. 뭘 해도 됩니다. 네, 뭘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심화반 등록까지. 자, 거의 그래도 하루에 글이 한 열댓 개씩은 올라갑니다. 그냥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여기 박종숙 실장님한테 여기 02-6406-0080 이쪽에 질문하면 아마 친절하게 저보다 10배는 친절하면 답변 잘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Q&A를 진행하십니다. 자, 위치 얘기했죠? 다음으로 계속 갈게요. 다음으로 갑니다. 자, 웹하드 넘어갈게요. 자, 줌도 합니다. 혹시나 줌으로 하실 건가요? 초반에는 오는 게 좋습니다. 초반에는 오는 게 좋습니다. 사실 어제 그저께 저의 아들이 그 사주 논산 퇴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엊그저께 논산 좀 갔다 왔어요. 논산 훈련소 한번 갔다 왔는데 왕복이 갈 때 200km더라고요. 갈 때 200km, 올 때 200km, 400km 운전했거든요. 피곤해 죽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피곤하긴 한데 여기 교통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버스라든지 그 SRT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심화반 얘기는 넘어갈게요. 심화반 넘어갑니다. 아무튼 심화반의 일정에 맞추면 내년에는 2월 7일 시험입니다. 요거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심화반 넘어갈게요. 자, 심화반의 서브노트는 심화반 서브노트 드릴 겁니다. 넘어가고 파이널 라운드도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합니다. 특강도 넘어갑니다. 예, 특강도 넘어갑니다. 자, FAQ도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그 마지막 기술사 공부를 할 거냐 말 거냐. 자, 요걸로 우리 한 5분만 마무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마무리 짓습니다. 저는 그 기술사를 합격을 하고 뭐 여러분들은 아마 2번 때문에 공부를 할 겁니다. 예, 저는 사실은 기술사 합격하고 1번이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기술사 합격을 2006년도에 했잖아요. 2006년도 2월 달에 합격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때부터가 잡이, 그죠? 일종의 뭐 서브 잡이긴 하지만 잡이 한 5개 내지 6개 됐던 것 같아요. 1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회사 다녔습니다. 이때 연봉은 한 7,800 나왔던 것 같아요. 생활비나 애들 교육비용으로 다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저는 항상 그 강의를 좀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내지 일요일은 항상 강의를 했습니다. 일부 항상 학원 강의나 기업 강의 주말에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통 휴가 기간 있잖아요. 이런 휴가 기간 같은 거나 반차를 이용해서 심사위원이나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등록돼서 이를테면 서울시청과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회 제가 평가위원회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위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이쪽에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심사하러 외부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기업 강의 한 게 200개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3, 4일 정도 휴가 써서 기업 강의도 굉장히 자주 나갔죠. 그죠? 그 다음에 1년에 한 권씩 책을 썼어요. 책을 쓰고, 그다음 지금은 대학 강의 안 하는데 예전엔 대학 추강까지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추강한 기업은 제주대학교부터 해서 목포대학교에서부터 그죠? 한양대학교와 홍익대학교까지. 제가 대학 강의 나간 것만 해도 한 40개는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출강 강의 한 것 같고요. 야간에는 창업 준비했어요. 왜냐면 제가 40대부터는 사업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 장업 자금 그 제안서를 써가지고 창업 자금 몇 천만 원 받아가지고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쪽에 가면 가든 파이브라고 있어요. 거기에 창업 자금 자원 지원센터가 거기 있었거든요. 야간에 거기 가서 창업 활동을 했어요. 이 결과부터 얘기할게요. 365일 중에 355일을 일했어요. 그리고 1년에 1억씩 저금했어요. 이 돈이 현재 ITP 법인 창업자금입니다. 사실은 저도 거의 제 고향이 어디냐면 충청남도 청양 칠갑산 출신이거든요. 저도 거의 흙수저입니다. 제 와이프는 금수저에 가까운데 저는 거의 흙수저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받은 건 거의 없어가지고 이 돈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창업할 때 뭐 직원들 월급 밀린다든지 생활이 안 되는 것처럼 불안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외 수입이 더 많아졌어요. 한 1, 2년 뒤에서부터 회사 연봉보다 대외 연봉이 많았어요. 이거는 세후입니다. 세전이 아니에요. 세후예요. 예, 세전이면 1억 5천이었을 거예요. 세후입니다. 세. 그렇게 요거 가지고 ITP 창업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아지트 매수한 게 저쪽에 있는 역삼 벤처빌딩, 파라다이스 벤처빌딩의 입주사 제가 입주사 회장이거든요. 거기에 첫 아지트와 강의장을 거기 매수했어요. 그러면서 강의장이 확대된 겁니다. 그게 한 10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야 강정배 너 기술사 따고 후회하냐?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저는 6개월 동안 목 디스크 걸릴 정도로 열심히 했지만 그때 가도 아마 그때 가도 아마 했을 거야. 지금 돌아가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1번이고. 물론 그때 했으면 강남 아지트 안 삽니다. 강남 아지트 살 돈으로 비트코인 샀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알아. 저의 강의 교환에 그때 화면 있거든요. 그때 1비트코인이 얼마냐? 89만 원입니다. 저 100% 비트코인 샀습니다. 어쩌면 기술사 강의 안 하고 비트코인 샀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어이없는 얘기 하네요. 그래서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너는 기술사 따서 뭐가 좋으냐 물어보면 전 딱 이건 것 같아. 내가 6개월 동안에 IT 경영 전략에서부터 AI까지 이렇게 서브노트에다가 17권 정리했거든요. 이렇게 17권을 정리했는데 그때 공부를 했던 어떤 지식, 그러면서 무엇을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카페,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었던 온라인 사이트 개발,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었던 오프라인 강의장. 저는 이런 서너 가지를 해낼 수 있는 능력과 플랫폼, 이 능력을 다시 올라가서 기숙사 공부하는 6개월 정도에서 그걸 굉장히 많이 내재화했거나 지식과 전략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는 기술사 공부를 해서 합격해서 뭐가 좋으냐라고 물어보면 일단 경제적으로는 한 그래도 1억 정도는 저금할 수 있었고 회사 월급과 별도로 그죠? 별도로. 그리고 지금의 능력과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약간의 좀 지식, 능력? 이게 제일 좋았어. 5급 사무관을 안 간 게 아니라 이 지식 쌓인 게 좋았어. 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보통 직장인들은 이거 얘기합니다. 1번. 아까의 강정배처럼 나는 안정적인 게 최고야. 그러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 가지를 갑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으로 이직합니다. 뭐 혁신도시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뭐 원주가 됐든, 그죠? 원주가 됐든, 뭐 저쪽 어디에요? 뭐 나주가 됐든, 뭐 청주가 됐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공공기관 쪽으로 이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5급 사무관으로 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박사와 동급이기 때문에 훨씬 실무자 측면에서는 기술사가 박사보다 더 우대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나이 7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우리 같은 기술사는 시험을 안 보고더라도 수석감리원증이 나오는 거죠. 일반은 일반감리거든요. 우리는 감리사 시험을 안 보더라도 가서 5일 동안 교육만 받으면 수석감리원증이 나오고, 수석감리원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기술사와 감리사밖에 안 되고, 업계에서는 감리사보다 기술사를 훨씬 더 우대해줘서 여러분들은 웬만한 감리회사는 무조건 다 갈 수 있고, 그다음 정보통신기술사는 우리 쪽에 못 들어오고, 왜냐하면 통신은 통신이기 때문에 통신 감리만 가능하지, ICT 감리는 또 IT 감리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중소기업과 프리랜서와 중견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기업으로, 그죠? 대기업으로 점프업 하시고, 그래서 원하는 직군으로 이동하시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해외 이민이나 국제기술사로 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고, 그리고 아까 저처럼 잡이 하나가 아니라 전문가 위원이 됐든 제안서 평가위원이 됐든 강의가 됐든 뭐가 됐든 전문가 풀로 해서 점점 영역을 확대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 70대가 되더라도 그래도 감리만 하더라도 그래도 연봉 한 7, 8천은 나오잖아요. 따라서 여기까지 하더라도 그다음에 어차피 5일 동안 감리하면서 다른 잡 하나만 하더라도 나이 70대도 연봉 1억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안정적인 걸 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대부분 기숙사 공부 왜 해요? 물어보면 대부분 이거인 것 같아요. 이런 2번인 사항들이 생각보다 크죠. 그래서 다시 특징으로 말하면 그래도 60대, 70대는 그래도 연봉 1억 정도는 우리가 은퇴의 개념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의사가 됐든 부동산 자격증이 됐든 우리가 마치 개업한 것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목적이 1차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회사 이직해도 좀 불안하지 않고 내가 그래도 원하는 직군으로 언제든지 간다. 회사 ITP에 종속적이지 않겠다. 삼성전자가 됐든 LG전자에 나는 탈종속적인 이렇게 대외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서 옆으로도 알고 밑으로도 아는 두루두루 알 수 있는 인적 자원도 확보하면서 그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 뭐 기술사에 아까 얘기했던 정보관리 기술사나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 이거를 딴다고 해서 갑자기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런 연봉 1억 정도로 저금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365일 중에 355일을 일했거든요. 355일에 10일은 뭐냐고요? 추석 5일, 설날 5일, 크리스마스 하루, 신정 하루거든요. 4일은 보통 저도 쉬었으니까. 이때 대부분 해외여행 갔지만. 아무튼 요렇게 해서 거의 한 10 내지 11일 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기술사가 땄다고 해서 크게 뭐 갑자기 뭐 연봉 1억 내가 거저줄게. 절대 아닙니다. 활동을 해야 연봉 1억 나온다. 이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2번.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이가 5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70대가 됐든 이때까지도 나는 IT 혹은 ICT를 하겠다. 정보통신이 됐든 정보기술이 됐든 이쪽으로 한다면 저는 그래도 연봉 7, 8천 정도는 무엇을 해도 나오잖아. 저는 기술사 자격증을 땄으면 좋겠다라고 권장을 할 거고. 반대로 나는 그냥 나이 50대가 되면 기농을 하든지 뭐 전원주택을 하든지 치킨집을 열든지 나는 부모님한테 금수저야. 그래서 난 돈이 필요 없어. 이런 분들은 저는 기술사 공부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 나이 50대나 60대 초반에 요새는 일반 대기업도 운 좋으면 60살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어차피 해당하는 명태금 몇억 받고서. 이런 분들이 뭐하러 기술사를 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 기술사를 딸 필요가 있을까? 뭐 자아 성취 때문에? 그건 그 사람의 욕심이고. 그래서 저는 뭐 그 사람들한테는 기술사를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와서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연봉 7, 8천 정도를 나이 70대까지 그렇게 안정적으로 필요하다면 1, 2년 정도 길게는 운 나쁘면 3년 운 좋으면 저같이 6개월 이 정도는 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게 저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시작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필반에서 여기에서 세 개의 반 지금 하반기 세 개 있잖아요.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이 동영상으로 잘 보고 이 지식은 필수 지식이에요. IT를 하시는 분들한테. 따라서 이 지식이 있어야 나중에 감리를 하든 평가위원을 하든 저수를 하든 강연을 하든 무슨 창업을 하든 다 필수 지식이거든요. 이거 모르고 창업한다? 뭔가 어벙한 거예요. 이 정도의 IT 지식은 습득을 하고 본인한테 맞는 것. 저같이 창업이 맞을지 뭐가 맞을지는 그거는 그 사람의 성향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했으면 좋겠다.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저의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 아까 얘기했던 합격 후기는 한 거의 1, 2주 전에도 했고, 한 달 전에도 했어요. 그래서 합격 후기는 아까 제가 오픈한 것처럼 이쪽에 오면 정보관리 기술사에 여기에, 그죠? 기술사 설명회와 합격 후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일주일 전에 강의했던 사람이, 이분, 이분이 이제는 이경희 기술사님인데, 지금 사실 그 동영상 촬영하고 있어서 그런데 40대 후반이에요. 근데 사실 이분도 회사를 그만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회사를 그만두고 기술사를 따면서 회사 그만뒀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 구인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믿으니까 회사 그만둔 거죠. 따라서 예, 요새는 40대 후반이 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 나쁘면 대기업에 다녀도 그만둬야 됐든 그만둬야 됩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사실 50대 중반인데 저의 지금 막내딸이 여기 진선여고 여기 다니거든요, 대치동. 그러니까 사실은 제 나이가 돼도 대학생이 안 된 애들도 꽤 있다는 거죠.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 시간 될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분의 학교 후기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하신 분이 72년생이죠. 정채남 기술사님. 아마 한 달 전에 합격 후기 발표한 분이 여기 있는 이 정채남 기술사님입니다. 요 두 개는 수강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촬영한 게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요거를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 귀가하시거나
아니면 좀 이따 지하철에서 한번 수강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지금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음. 어차피 얼굴 안 보니까 뭐 저에 대한 욕만 하지 말고 모든 질문 가능. 질문. 어, 여기 입과하기 전에 로드맵도 아니라 소브노트 간다. 아까 네, 좀 답안지 샀어? 네, 세 개 정도. 그거는 이거를 구매를 여기서 하고 해야지 답안지. 답안 작성 방법론 정도. 그러니까 그거를 수강을 하려면은 이거에도 뭐 자를 사야 되는 거야 지금? 차를 사요? 차는 안 사도 돼요. 아, 들어가서 그냥. 예. 어차피 처음에 수강할 때는 뭐 이자가 굳이 필요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좀 약간 써온다고 생각하면 사는 게 맞고. 음, 제가 봤을 때는 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약간 얼굴 측면에서는 제가 어차피 이과를 할 것 같거든요. 그죠? 예, 예. 보니까 이과 할 것 같아. 네. 예, 그럴 때는 그냥 사는 게 맞습니다. 예, 주구리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사시는 걸로. 그걸로 딱 제가 결정 내릴게요. 왜냐면 잘하실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 저분도 그래. 느낌상으로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느낌이 오거든요. 또, 음, 음. 합격률이라는 무슨 결과적인 지표인가요? 아니면 그걸 세팅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아닙니다. 제가 종종 카페에다가 그냥 종종 이제 욕을 안 할, 욕스러운 걸 카페에 쓸 때도 있거든요. 네, 그때는 어떤 때냐면 합격자도 너무 적게 뽑았을 때 항상 제가 항상 제가 기수사님들한테 그러거든요. 여기 이를테면 여기에 뭐 여기에 뭐 정보 관리 뭐 여기 보면 뭐 기술사님들 뭐 같이 모여 있는 사람이 한 70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밖에 이제 골프 치거나 이제 라운딩 나갈 때는 야, 좀 기술사들 좀 많이 좀 뽑았으면 좋겠다. 항상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토목건축, 이쪽을 한 번 뽑을 때 120명씩 뽑아요. 건축 토목 그렇게 뽑거든요. 건축기술사, 토목기술사, 안전기술사. 저희보다 인원은 2배 받는데, 뽑은 인원은 곱하기 5, 6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러죠. 야, 좀 우리 많이 뽑아줘, 뽑아. 그래서 기술사의 생태계를 먼저 좀 크게 하고, 우리의 입김을 좀 발휘하는 그런 식의 좀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어.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오면 채점하는 기술사가 합격자와 합격률을 결정을 하지 누가 강압하는 건 없습니다. 음, 출제를 한 사람과 채점자가 이번에는 문제 어려웠는데 잘 썼다. 그럼 많이 뽑는 거고 이렇게 쉽게 냈는데도 이거밖에 못 썼어? 그럼 적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카페나 모임에 가면 항상 좀 많이 뽑았으면 좋겠다. 토목과 건축 정도는 뽑아야지가 저희 주장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완벽한 설명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으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한 두세 가지 부탁할게요. 여기 수업은 또 주말밖에 없어요. 어차피 여기 아무도 안 오거든요. 미안한데, 의자 좀 넣어주시고, 1번. 2번, 분리수거 좀 해주시고, 3번, 붙을 것 같은 두 분 중에서 칠판 지워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으로 해서 저의 어벙한 강정배의 강의는 마무리 시키도록 고맙습니다.